혹시 요즘 주식시장 보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지 않으셨나요? 하루는 폭락했다가 바로 다음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폭등하고 말이죠. 네, 지금 시장은 지정학적 공포라는 거대한 힘과 AI에 대한 희망이라는 또 다른 힘이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불과 48시간, 이틀 만에 시장이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솟구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 펼쳐졌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변동성에 가능할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을 딱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시장이 통제권을 놓고 싸우는 줄다리기 상황인 거죠. 한쪽에서는 이란 분쟁과 유가 급등이라는 지정학적 폭풍이 시장을 무섭게 끌어내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AI에 대한 엄청난 수요와 반도체 산업의 힘, 이른바 기술 회복 엔진이 안 돼! 하면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첫 번째 힘, 이 지정학적 충격파에 대해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체 중동의 긴장감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에 이렇게 큰 공포를 불어넣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이란이 아제르바이잔 공항을 타격하면서 주변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휴전도 협상도 절대 없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유조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선 원유 WTI 가격은 하루 만에 5.6% 넘게 급등했고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VIX 지수,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죠. 이게 무려 12%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 숫자들은 지금 시장의 공포가 얼마나 빠르고 넓게 퍼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바로 실제 주가 지수에 반영됐습니다. 3월 5일에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1.61%나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발 리스크가 그냥 걱정된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의 자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공포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아주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이끄는 기술 분야의 저력인데요. 왜 기술주들은 이 패닉 장세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는지 시장을 떠받치는 두 번째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저항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반도체 거인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정학적 불안 같은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력할 거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미래일세 증권 같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빠진 건 과도하다. 오히려 지금이 살 기회다. 단기적인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낙관적인 건 아닙니다. 월가의 일부 비관론자들은 이거 반도체 거품 아니냐, 코스피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반대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서로 다른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 보면 AI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굳건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인 HBM4 공급 확대를 논의하고 있고 최태원 SK 회장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하죠. 전문가들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를 여전히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소음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살아있다는 증거들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한쪽에서는 끌어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떠받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 변동성 높은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한 5가지 핵심 전략, 일종의 투자자 플레이북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전쟁 나면 폭락, 아니면 폭등, 이런 식의 흑백 논리 베팅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몇 배의 수익을 노리는 레버리지 ETF, 그만큼 위험도 크니까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요. 셋째, 유가가 오르면 누가 웃고, 정유주, 누가 우는지 항공주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넷째,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신용융자 같은 B2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주요 용어 몇 가지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들만 알아도 앞으로 시장 뉴스를 보실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용어는 VIX, 아까 말씀드린 공포지수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시장이 얼마나 요동칠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숫자로 나타낸 건데요. 보통 20이 넘으면 불안하다고 보는데 지금 23.75까지 치솟았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잔뜩 겁을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제 마진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정유사가 원유라는 원재료를 사와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제품으로 만들어 팔 때 남기는 이익이에요. 정유사 수익성의 핵심 지표죠. 근데 지금 이 정제 마진이 4년 만에 최고치인 $30에 육박하고 있으니 정유주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그야말로 세계 석유 공급의 숨통 같은 곳입니다. 만약 이란이 이 길목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고 끔찍한 인플레이션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원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죠. 결국 지금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단기적인 소음과 AI 펀더멘털이라는 장기적인 숫자 사이의 거대한 싸움입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은 단기적인 소음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숫자를 믿고 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